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미국, 영국 무역 협상 타결에 시장이 상승했다. 자, 테슬라도 3% 넘게 올랐고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증권거래소의 직원분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자, 어, 전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무슨 큰 뉴스가 있을 것이다. 미리 예고를 했죠. 예, 그게 뭘까 했는데 영국과의 무역협정 합의 뉴스였습니다. 자,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 25%에서 10% 낮추기로 했다. 예.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 폐지하기로 했다. 예. 다만 10% 상호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이제 유추를 해보자면은, 이제는 앞으로 관세가 있는 세상에 살겠구나. 예. 과거와 이제 달라졌죠. 예. 그래서 뉴 노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를 그냥 이런 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뭐 상호 관세든 뭐 일방적인 관세든 관세는 예전보다 이제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약간이라도 물가 상승을 만들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5%가 됐던 10%가 됐던 요 정도 이제 관세는 이제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 나라들하고 이제 적당한 관세 협상을 해서 이제 관세는 다 매겨질 것 같고 또 그 이후에도 뭐 어떤 나라하고 이제 이 트러블이 있다. 그러면 또 관세를 조정하겠다. 이런 또 카드를 꺼내 들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당분간 계속해서 쭉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은 환호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도 지금 스위스에서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될 것 같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잘 안 됐다. 그러면 또 이제 악재로 작용하겠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사람들의 그 포커스를 받고 있죠. 음, 이걸 즐기고 있고요. 음,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쇼맨십, 음, 예전부터 유명하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증시의 그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국민들의 암울한 전망, 일자리, 물가 등 더 나빠질 것이다. 예. 물가는 다시 오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하지만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에 있었던 코로나 때 있었던 거와 반복이죠. 다시 물가가 좀 고개를 들어도 연준은 그때처럼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예. 약간 고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하고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증시는 상승을 하죠. 쌍으로 좋죠. 예,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는 인하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다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테슬라 주가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눌림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여기 21선 이렇게 눌림목. 이 초록색 선이 21선인데요. 자, 21선 눌림목을 주고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양봉이 나타났고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상승 N자형을 만들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가 왔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매크로적인 상황들이 잘 받쳐주고 또 회사 내부적으로 호재가 나와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랠리를 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죠. 300달러 돌파하면서 다음 주에 중요하죠. 다음 주에 이 300을 돌파하면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랠리를 보이면서 350달러 정도까지 근접을 할 찬스가 왔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상황을 보시면요. 자, 나스닥 상황은 지금 이제 푹 빠진 후에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역 헤드앤드 숄더형을 만들어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이 각도대로 가파르게 올라가서 요 매물대를 돌파를 하느냐, 그래서 신고가를 이렇게 가느냐. 네, 이렇게 간다면은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이고요. 보통은 일상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시간을 끌게 됩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시간을 끌면서 옆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쪽의 매물들을 약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 기반을 만든 후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것은 좀 이게 급반등이죠. 그래서 과연 급반등에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시간을 그래도 꽤 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급락했다가 급반등 시켰다가 여기도 시간을 좀 끌긴 끌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뭐 그거 보시면 돼요. 이게 가파르게 계속 가파르게 해서 계속해서 이 가파르게 이렇게 돌파를 할 것인가. 그리고 돌파를 해도 돌파 후에 좀 밀림이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갈 것인가. 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돌파를 할 확률은 좀 적고, 이 이후에 이제 여기 밑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을 이렇게 갖고 일종의 이제 고가놀이를 좀 한 후에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5월, 6월, 뭐 7월에서 좀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밀고 올라갔다가 다음 주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풀백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시간을 좀 이렇게 끌어주게 되면 이제 이 저점이 가면 갈수록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저점으로서 더 신뢰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증시에서는 이렇게 저점이 잡히게 되면 그러면 하락은 없구나, 이 이하로 내려가는 건 없구나 하면서 증시는 여기서 조정을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걱정할 게 없죠. 내려갈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뭐 지지고 볶고 막 아무리 뭐 몇 달간 해봤자 결국엔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다 매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지만 않는다면.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하락 채널에서 옆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지금은 상승 채널에서 아래로 이렇게 상승 채널을 깨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다시 하락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다시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상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저점은 자 2022년도처럼 한 1년에 걸쳐서 하락을 한 후에 만들어진 저점이 아니고 한두 달 정도 하락을 해서 만들어진 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견고한 저점은 아닙니다. 쭉 세게 가다가 한번 빠졌다, 그 정도죠. 자,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 상승 후에 요 뒷자리에서 제발 반등해라. 왜냐면 여기 지금 상승시 사서 물리신 분들이 이 반등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가 잘 풀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손절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해서 대량의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을 피해 갈까, 예외적인 과정이 될까, 주목이 되는 바죠.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상승을 했다. 근데 그 빠졌다. 그 뒤에 뒷반등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손절 어떤 그런 결정을 못 내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수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을 놔버리게 됩니다.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손실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왜 바닥이 잡히냐면 손실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요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그냥 매도를 못하고 의도치 않은 홀딩이 되게 돼요. 그리고 올라오기만 기다리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없고 바닥이구나 해서 매수해야겠다 해서 매수자들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 매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 위에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막는 사람들이 저항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되면은 매수자들만 있으니까. 그리고 매수자들이 여기서 샀는데 요만큼 올라가도 수익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해요. 바로 수익 실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매수자들만 들어오고 매도자들은 저항은 약하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케이스는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봅니다. 과연 여기에서 이걸 쭉 밀고 올라가는 신화를 쓸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주식시장이 많이 보였던 그냥 역시나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꼭 깊게 이렇게 아주 많이 꼭 그렇게 내려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단지 여기서 직선 상승이 어렵다 뿐이지, 여기서 조금 이쪽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다던가 시간을 좀 보내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응축해 가지고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고, 사람들을 아주 피곤하게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밀고 올라가는,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고, 여기서 계속 쭉쭉쭉 밀고 올라간다. 그럼 실화를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주말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또 이제 보통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테슬라만 보지 말고 숲도 봐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주말을 이제 맞이해서
예,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훑어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공부도 하시고. 자, 감사합니다.